네, 안녕하세요. 착한경제연구소의 아더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주를 할 건데요. 오늘은 제약주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좀 많이 물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바이오가 좀 조정이 들어가서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은 엄청 큰 폭으로 하락이 됐죠. 제약주도, 근데 아셔야 될 게 제약주든 바이오주든 그동안 매출액과 재무의 건전성이 탄탄했던 아이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어느 한 지지층을 만들고 갔기 때문에 내려와도 하락 N자에서 계속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이 회사의 재무의 건전성과 이 회사의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유지 정도 하는 정도인지 이 정도는 아시고 이 종목을 선정하고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개인분들이 이 재무제표 좀 등한시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착한 경제연구에서는 이 재무제표를 쉽게도 풀어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제작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 아더스도 계속 종목을 추천하면서 저는 항상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적어주셨다가 나중에 종목 선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동아약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제약회사로는 국내에서 최초 제약회사로 좀 알려져 있죠. 유가증권 시장에도 1976년도에 상장을 했죠.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업체죠. 매출액도 여러분들도 개인분들이 동아약품을 좀 많이 아시는데 워낙 매출이 좀 탄탄하고 그동안 이 증권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익숙하신 그런 제약회사일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판콜 있잖아요. 그 종합감기약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그러면 저희가 늘상 하는 것처럼 이 회사를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에 앞서서 이 회사의 재무 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재무 제표는 배당이 1.7이군요. 어제까지 배당 그 매수 기준일이었죠. 배당에 대해서 재미를 좀 쏠쏠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6일까지 매수를 한 투자자에 인해서 배당이 결정되죠. 저도 몇 가지 종목들이 지금 배당에 지금 좀 받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 하반기 쪽에 종목 선정하실 때 배당을 좀 유심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배당이 1.72%니까 크게 주는 편은 아니고 PBR이 0.81입니다. 1배 이하가 저평가로 평가되는데 현재는 저평가로 평가되고 있고요. 제약회사의 업종 PER이 168에 비해서 이 동아약품은 5.19로 시장에서 저평가인 상태고요. 매출액을 보실까요? 매출액을 보시면 2015년도에 2200억, 2300, 2500인데 올해 3분기 9월까지만 해도 벌써 2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 정도로 봤을 때 최고 매출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5년도 대비했을 때도 비슷하고 이 정도면 유지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기수익도 좋고요. 자, 자산을 보시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죠. 자본이 좀 늘긴 했는데 부채는 줄었는데 자본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대비해서 자본이 월등하게 많죠.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재무 비율을 볼까요? 자,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408. 제가 유동 비율이 한 150, 200 정도, 150, 200 정도가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좀 있긴 하지만요. 408 정도니까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부채가 24인데요. 사내 유보금이 한 900, 거의 1000 가까이 되죠. 그럼 엄청 부채 대비 사내 유보금이 엄청 큰 차이로 많다는 거죠. 네, 안정적이고요. 자, ROA를 보면 ROA 같은 경우에도 1.6, 1.8, 8.2, 13.6, 2.4인데 이 13.6, 17.1, 이 작년에 이렇게 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좀 찾아보면 좀 나오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2.4, 3.0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투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SPS를 봐도 7,900, 8,500, 9,200
그리고 3분기에 8,200이니까요. 한 9,200대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BPS를 봐도 8,200, 8,300이고 올해 3분기에 벌써 1,848원입니다. 이때를 봐서 결산기 때까지 가면 뭐 11,000원대까지 가겠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9,040원 걸 대비했을 때 시장에서 저평가인 상태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분을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분을 또 보셔야죠. 지분은 32.39로 안정적인 지분율입니다. 보통 지분율이 좀 많으면 저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32%의 지분율이면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 현재 주식수가 2,700만 주 정도가 시장에 유통되는데 거기서 200만 주, 230만 주니 외국인이 좀 갖고 있고요. 유통되는 물량수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회사는 실적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도 적고요. 유동비율 또한 좋았고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저평가인 회사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PER도 마찬가지고 BPS도 마찬가지고 뭐 SPS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서 저평가인 상태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시간적으로 좀 길게 생각하셔야 되죠. 뭐 한번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그 주가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 회사의 실적을 믿고서 끝까지 버티셔서 원하는 수익권에서 청산하셔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큰 수익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동아약품에 대해서 오늘은 단기적인 측면과 중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수익을 청산하는 곳 그리고 매수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약품이고요. 우리가 이건 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도 되니까 한 3년 정도를 한번 보고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정도의 차트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나 보면 자, 보시면 16년도에서 이 정도까지만 볼까요? 이 정도까지만 본다고 해도 현재 주가는 2015년도에 상승을 하고 다시 여기서 횡보구간을 거친 다음에 상승 후에 지금 현재 하락장을 맞이해서 지금 조정받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정받는 구간들이 보시면 자,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 있으면 여기서 바로 지지받고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도 약간의 지지받았지만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 행보 구간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인데 역시나 반등이 나왔는데 이 지금 현재 17년, 18년 동안의 크게 해서는 큰 행보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횡보 구간에 대비해서는 이 상승이 큰 폭의 상승이 아니다는 거죠. 상승이 아니고 현재 횡보하다가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데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년 4월 정도에 지금 3년 안에 최고가를 찍고서 현재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크게 봤을 때 보시면 242평선을 지금 17년도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요. 이쪽에서 근방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연속으로 계속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2018년 이때가 9월이죠. 9월에 돌파를 하죠. 9월에 242평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다면 242평선에 지지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설명들을 좀 못 드리는데 추후에 제가 이제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뭐 이평선 매매라든가 아니면 파동 매매, 패턴 매매 같은 것도 차근차근 하나씩 오픈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시지만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가야지 지금부터 뭐 제가 기법 교육한다면 아마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계속 늘상 듣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기법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고 하고요. 그럼 현재 주가의 이 상태에서 매수 구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구간을 보시게 되면 현재 10월 30일 날 이런 거를 바로 낙폭과대라고 하죠.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10월 30일 날 재차 반등을 하죠. 이런 반등하는 폭을 봐도 이 며칠에 걸쳐 내린 걸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응수를 해드립니다. 응수한 거는 이럴 경우에 장대 음봉 섰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때 그럼 조정을 받는다는 거지 하락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재차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지금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장대가 한계를 꼈지만 조정을 받았지만 재차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살짝 올라와서 하락 N자를 그리는가 싶더니 음봉으로 이렇게 응수를 한 다음에 다시 장대로 퉁퉁 치고 올라갔다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으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보다 재차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은 현재 이쪽 정도에서 한번 8,700원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동아약품은 지금 내려오면 내일 주식장이 오픈해서 8,700원, 8,780원대에서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 잡으시면 되고요. 8,487원대, 8,400원대 그리고 8,100원하고 200원대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잡으실 때도 비중을 균등하게 드셔야 되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동아약품에 1,0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간다면 500만원 정도를 세팅하셔서 비중을 균등하게 500만원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불타기라고 하죠. 수익권에서 불타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좀 밀렸을 때 밑에 지지층에서 다시 1, 2, 3차를 잡아서 평단가를 맞춰서 남들보다 유리한 시점에서 수익 청산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할 청산은 꼭 필요한 거니까요. 한 군데에서 무작정 들어가서 계속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지 구간에서 제가 알려준 지지 구간에서만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단기간으로 짧게 정도 드실 분들은 10% 정도 드실 분들은 바로 10% 안쪽에 드실 분은 이 구간에 청산하셔도 되고요. 조금 길게 드실 분들은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분할 청산하시면 됩니다. 빠른 자금 회전이고 그 돈으로 해서 다른 종목에 좀 투자하실 분들은 9,300원, 9,400원대에 1차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홀딩하실 분들은 9,900원, 1,000원대 정도, 만원대 정도에서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는 만원대까지, 1,600원대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1,600원대까지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충분히 더 올라갈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저희 심리에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청산하실 분들은 지금 알려준 이런 매수 타점 내서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쪽 8,700원, 800원대, 8,400원, 500원대, 8,100원대, 200원대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동아약품에 대해서 제약주를 오랜만에 다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원하는 자리에 오면 진입,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알려드린 매수 타점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매수를 잡으시고요. 청산 시점도 제가 알려드린 시점에서 청산하셔서 수익으로 마무리 짓는 동아약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경제연구소였고요. 아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